제라, 제라, 굼굼타, 제라늄. 안녕하세요,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이 마디가 이제 더 이상 뭐 굵어지지 않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굵기가 되면은 길어지기만 하고 많이 굵어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날이나 일반 종류들이 이렇게 막 목대가 굵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비는 그렇지 않아서 길면 길수록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45도로 심어서 늘어뜨리는 수영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라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키우기가 쉽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고 민감한 것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산다든지 뭐 건조에 강하다든지 병충이 조금 덜하다든지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잎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이 향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조금은 파악해 보시고 제라늄을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제라늄은 과연 어떤 꽃일까요? 제라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학명으로는 펠라고늄이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제라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라늄 중에서도 숙군 제라늄이라고 월동이 되는 제라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만 꽃이 피는 리갈 종류도 따로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계절 동안 꽃이 핀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름에는 꽃을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여름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꽃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크지 않은 꽃이 있다면 여름꽃은 보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외의 계절에는 봄, 가을, 겨울에 피는 꽃들은 뭐 많이 즐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사계절 동안 그 생육 환경이 맞다면 일단은 꽃을 피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의 장점이 화려한 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꽃이 오래 갑니다. 잘 피우면 한 달 이상 꽃을 구경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꽃이 피우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개화하는데 한 달 걸리고요. 피우는데 한 달 걸립니다. 꽃 피울 때는 인내심을 갖고 잊은 듯 무심하게 꽃을 기다리시다 보면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많이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꽃을 처음에는 너무 막 꽃이 막 너무 없으니까 너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종류를 사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살 때는 거의 작은 상태의 모종으로 오기 때문에 꽃이 금방 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라늄을 키우실 때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게 키우셔야 꽃대도 잘 올라오고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작은 모종에는 꽃을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커서 덩치가 커진 꽃들에게 꽃이 올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작은 모종이 언제 꽃이 피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확인을 많이 해서 많이 조바심 태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덩치가 자라면 꽃도 잘 피우니까 작은 모종을 많이 모으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솔직히 뭐 온도만 조금 춥지 않게 냉해만 입지 않게만 관리해 준다면 겨울 동안은 뭐 생육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봄과 가을이 성장기이고요. 여름과 겨울은 휴식기이기 때문에 좀 성장이 봄, 가을만큼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더디게 자라기는 하지만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따뜻한 기온이 시작되면은 이제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분갈이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여의치 않는다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흙으로 교체하는 흙갈이 정도는 해주어야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받고 쑥쑥 자랄 수 있거든요. 조금은 부지런하게 제라늄 화분을 돌보셔야 예쁜 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제라늄은 건조에 조금 강하기 때문에요. 공중 습도에 의존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잎에 잔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잔털로 습도를 머금어서 흙에 물이 없더라도 잎이랑 줄기로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줄기와 잎이 건강하면 생육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얇은 뿌리가 마르고 삭고 다시 나고 그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잔뿌리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은 이 위에 있는 지상부의 비율보다 밑에 있는 뿌리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꽃보다 조금은 약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작은 화분에도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가드닝에 조금 적합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선반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덩치가 커져도 화분이 조금 작지만 덩치가 커져도 영양분이 충분하면은 작은 화분에서도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제라늄인 것 같습니다. 제라늄은 햇볕과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햇볕이 중요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느끼실 텐데요. 햇볕을 많이 받으면 꽃이 잘 핀다 라고는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사실 식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키우다 보니 통풍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의 흐름을 조금 많이 바꿔주시고 그런 식으로 통풍에 사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빛이 충족되면 통풍이 잘 되어야 꽃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햇볕, 통풍, 흙, 영양제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꽃이 잘 클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잘 큰 제라늄들은 아주 작고 세세한 팁으로 예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잎을 솎아준다든지 햇볕 방향을 돌려준다든지 대화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조금 귀찮지만 작으면서도 큰 의미가 있는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제가 경험했던 소소한 팁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종류를 키워보시고요. 꽃을 키우면 기본적으로 정서에 좋잖아요. 내가 저도 아기를 둘째까지 낳고 출산 후에 지금 생각하면 깐난쟁이를 눕혀놓고 꽃을 사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깐난쟁이를 재워놓고 베란다에 가서 꽃 보면서 혼자 힐링도 하고 그리고 조금 약간의 노동을 하면서 베란다 햇볕을 맞으면서 가드닝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제가 또 집순이이고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제가 조금은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라늄 키우는 게 재밌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꽃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면 제라늄 품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제라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또 제가 생각나는 제라늄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조금씩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재미있는 가드닝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리버티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